네, 반갑습니다. 대련대 김필수입니다. 짧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고요. 요새 24일까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입니다.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화두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먹거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측면이거든요. 제가 사실 전기차 협회도 맡고 있지만 내연기관차 관련 협회를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기차를 강조를 하느냐면은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하면은 단순한 미풍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뭐 전기차는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또 전기차 하면 적들도 사실 많습니다. 엔진하고 변속기는 수직 구조, 하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차별하거든요. 근데 이 엔진하고 변속기가 빠지고 모터하고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평 구조로 바뀝니다. 또 전기차의 40%, 50%가 배터리 가격이다 보니까 수평 구조로 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별로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자동차하고 유류가 차지하는 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당장 전기차는 연료 탱크 쓰질 않습니다. 또 이 초기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세금에 대한 부여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에너지 회사 쉘 같은 데서도 수송용이 25%를 차지해요. 근데 연료 탱크가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상당히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친환경성입니다. 또 요새 미래의 화두인 자율주행차, 요새 보면은 자율주행차면 운전자 대신해서 운전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아마 센서나 카메라, 디스플레이라든지 각종 주문형 반도체 또 이걸 움직이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역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포화되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요새 엔진 본인 열어보면 뚜껑이 꽉 차서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꽉 차 있죠. 전기차는 부품이 반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다 배터리 깔면요 공간의 여유가 있고 또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풍부한 게 바로 전기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변화도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적용하기도 전기차가 좋습니다. 테슬라가 왜 전기차가 뛰어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내 메이커에서도 뭐 미국에서 실험을 할 때 자율주행 실험을 할 때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이유도 적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과도기적 모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예를 들었지만은 최근에 아까 그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선언하는 거 보십시오. 노르웨이 우리나라 2.5배인데요. 인구 밀도 500만 분이 안 됩니다. 근데 20년 전부터 전기차에 오리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 97%가 수력 발전으로 만듭니다. 100% 친환경으로 만드는 나라가 노르웨이거든요. 자동차만 친환경으로 만들면 완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사이클링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30%, 친환경차 전체 70%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노르웨이 하게 되면은 충전 전기비 무료, 주차비 무료, 차 구입할 때 이 부가세, 부가가치세 25% 들어가는데 그것도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버스 전용차를 12년 전에 진입 허용하라는 게 유일하게 전기차고요. 또 5만 개의 섬, 필요도 해안이 굉장히 많죠. 해안가.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섬하고 육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큰데 전기차 무료.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 한 가지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나라별 특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필 때 어떤 예외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틀리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차를 왜 부각시키냐면은 예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미풍이 아니라 주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기차가요. 다시 말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작년에 9,400만 대가 차가 판매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 대가 안 됩니다. 80만 대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진행하는 거 앞으로 보십시오. 요새 전망 나오는 거 보면은 2025년, 2030년 엄청나거든요. 또 각국에서 선언하는 거 보십시오. 아까 말씀 나눴지만은 영국, 프랑스 2040년,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도도 2030년이죠. 30년 발표를 했었고 독일도 그렇게 좀 진행하고 2025년은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 뭐 각 국가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목표 선언을 하면은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들도 많고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 지금까지 120년 자동차 역사의 패러다임을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대신하는 것을 전기차로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휴대폰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은 꽂습니다. 충전을 하거든요. 전기차 저녁 때 가서 꽂고요. 아침에 나오는 차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왜? 심야 전기가 완속 충전하면은 배터리도 오래 쓸 수가 있고 심야 전기 중에서 가장 남아있는 잉여 전력이거든요. 이런 몸에 대한 습관, 패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급속 충전기
상당히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전기차 한번 충전해 시켜서 200km뿐이 못 가는데 대전 갔다가 집에 올 거리가 안 돼. 상당히 걱정을 하죠. 급속 충전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 말까지 아마 거의 2,000개 정도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눈에 많이 띄게 하거든요. 근데 급속 충전기가 실제 유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용 빈도는 20-30%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상 충전용으로 쓴다는 거죠. 또 연계 충전으로 쓰는 겁니다. 연계 충전이 뭐냐면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대전이나 대구에서 충전을 해서 이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계 충전이거든요. 연계 충전, 비상 충전. 이게 바로 급속 충전기의 목적이거든요. 실제로 30%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없으면은 불안하지만은 눈에 띄면은 실제로 이용 빈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플라스보 효과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년 후반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을 우리가 전기차의 빅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후반에는 배터리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또 예전에 비해서 기술 개발 속도나 가격이 떨어진 속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말을 왜 빅뱅으로 보고 있냐면은 300km 내외되는 전기차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급속 충전기를 비롯한 공공용 충전 시설이 활성화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 충전, 이동용 충전기를 통해서 돌파구를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 많이 사라지고 있죠. 또 인센티브 정책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버스 전용차로 지지면 안 됐지만은 고속도로 통행료 50%라든지 주차장 50%라든지 경차 이상의 혜택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올인해 주고 있거든요. 보조금 아까 발표하신 거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더불어서요. 전기차 가격이 50%를 지원해주는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 올해 14,000대 보급. 반토막도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신청을 해도 늦게 받는다는 얘기죠. 또 차종도 굉장히 메이커에서 나온 차종이 많지 않다는 측면도 있어요. 다양한 내연기관차 있는데 전기차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나 주더라도 끌지 않는다는 얘기죠. 메이커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메이커, 사실 40-50년 동안에 국내의 자동차 산업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 선진국 보십시오. 자동차 메이커.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죠?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시트로행이라든지 푸조라든지 독일은 4사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있죠. 이탈리아 피아티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영국은 다 팔아먹었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올인하고 있고 국민도 관심이 큰데 메이커에서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40-50년 동안 발전된 건 좋은데 너무 어떤 패스트 무버 역할,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추격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외국에 10년 걸리던 거 우리 5년만 하면 충분히 쫓아가서 먹거리가 있다라는 패스트 팔로우 역할이죠. 근데 퍼스트 무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문제거든요. 전기차 한번 보세요. 세부적으로.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컨트롤 시스템, 또 휴대폰에 들어간 각종 ICT,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기차는 이거를 컨버전스 시키는 융합이거든요. 융합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약해요. 정부도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과장님도 나오시고 차관님 나오셨지만은 환경부에서 올인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산업부도 올인해줘야 되고 또 운영하는 국토부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메이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의무 판매제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의지를 갖고 차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국내만 팔지 말고 이런 전기차를 좋은 것들을 외국에도 판매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올인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수소 연료전기차, 친환경 삼총사에서 분명히 의미는 있고 궁극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수소차는요. 물론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진행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전기차가 더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변의 각 국가나 메이커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류로 들어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산학연구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둘이 노력해서는 결론 도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4-5년 동안 뒤져서 친환경차,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도 선진국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기술이 뒤쳐져 있거든요. 자꾸 자리매김에 선두그룹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상당히 지금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전기차. 중국이 10여 년 전에 진출을 할 때 왜 내연기관차 기술이 도저히 선진국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를 생략하고 점프를 한 거거든요.
지금 효과 크지 않습니까? 간격 좁아지고요. 버스나 트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굴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요. 승용차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몇 년 있으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부에서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메이커가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차종 또 가격에 대한 것 지금 얘기 나왔다시피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2배에서 2.5배까지 나는 거 너무 높습니다. 외국에서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내연기관차 대비 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인프라 구축에 쓰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소비자를 친환경차로 유도하는 부분들이 흐름이 생기고 이러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생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오직 쳐다보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쳐다보고 있다는 거 충전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쟁 모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메이커 좀 각성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넘기지 않고 하는 거는 뒤에 뒷부분 하나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려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산학 연관의 노력, 좀 더 가중치를 집어넣어서 전기차가 우리 좀 먹거리 중에서 또 당연히 미세먼지 문제는 당연합니다. 무공해거든요. 도심지에서 특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어저께 뉴스 나온 거 보셨죠? OECD 국가 세계 1위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특히 도심지에 대한 것들은 전기차가 도심지에 다니게 되면 그 효과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효과가 두세 배 부과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부분에 올인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제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회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배치하는 동안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분들